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ALT의 기업 분석과 수요일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5,000원, 수요일측 결과만 보면 함정에 빠질 수도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현황입니다. 언제나처럼 회사의 현재 상황을 잘 알려면 품목별 매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ALT의 최대 매출 품목은 웨이퍼 테스트입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무려 93.3%입니다. 이전에는 파이널 테스트의 비중도 적지 않았을 때가 있었지만 현재 파이널 테스트의 매출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림컴의 매출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ALT의 주요 사업은 웨이퍼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상의 사업 개요를 살펴봐도 ALT는 비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상 후공정 프로세스 중 테스트를 주요 사업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비메모리와 테스트입니다. 먼저 반도체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인텔의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직접 설계를 하고 보유한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제품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종합 반도체 회사 IDM이 있습니다. 그리고 IDM처럼 혼자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 말고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 설계를 바탕으로 웨이퍼 제작에 집중하는 파운드리, 제작된 웨이퍼를 제품으로 만드는 오셋 등으로 전문성을 나눠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 회사 중 가장 유명한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픽카드와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자체 공장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회로만 설계하고 전문 생산업체인 TSMC가 생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TSMC처럼 생산에만 집중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설계한 회로를 그대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생산하는 회사에 맞게 회로를 수정하고 최적화를 도와주는 회사인 디자인 하우스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엔비디아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게 생산에 신경 쓰지 않고 설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TSMC와 같은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동그란 웨이퍼 안에는 수많은 칩들이 있습니다. 이 칩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웨이퍼에서 칩을 꺼내서 제품의 형태로 만드는 패키징된 제품을 다시 한번 검사하는 패키지 테스트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회사를 오셋이라고 합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세계 오셋 10대 업체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우리나라 회사는 없습니다. 1위가 대만의 ASE인데 4위인 SPIL도 ASE의 자회사이기에 점유율을 더해서 계산해보면 무려 35.9%의 점유율입니다. 오셋 업계의 압도적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로서는 SFA 반도체가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순위로는 15위권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순위가 상당히 높은데 오셋 업체들의 순위만 살펴보면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대만 업체가 10개 중에 무려 6개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만 업체들의 매출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 압도적인 1위가 대만의 TSMC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4분기 대비 2023년 1분기 매출이 16.2%나 줄었지만 다른 기업들의 매출이 더 많이 줄면서 점유율은 오히려 60.1%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2위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5.8%에서 12.4%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파운드리 매출이 늘어나야 관련된 오셋 업체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만 집중하는 팹리스, 생산에만 집중하는 파운드리, 테스트와 패키징을 하는 오셋 업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각 1위 업체는 엔비디아, TSMC, ASE입니다. 각 기업의 5년간 주가 추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를 넘어 AI 발전의 최대 수혜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624.95%가 상승하였습니다. 많이 살 걸 하고 가장 후회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TSMC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고점을 찍고 급락한 이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주가 상승률은 148.84%입니다. 5셋 업체 세계 1위인 ASE는 5년간 62.89%가 상승하였습니다. 팹리스 업체인 엔비디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비해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2위 업체인 엠코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사실 엠코에는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엠코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아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남은 1935년 자전거를 비롯한 일제 수입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1968년 대한민국 최초의 반도체 기업인 아남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최초의 반도체 기업은 아남이라고 합니다. 아남은 지금의 5셋 분야인 패키징 분야에서 확고한 1위였습니다. 1993년 10월 21일 기사를 살펴보면 전년도인 1992년 100억 불 수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8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후 아남은 패키징 분야 1위에 만족하지 않고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직접 반도체를 제작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패키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TSMC와 같은 파운드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듬해인 1997년 11월 22일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대출 당시 1달러 800원이던 부채가 견딜 수 없게 상승하면서 기업이 해체되게 됩니다. 아남의 비메모리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부분은 동부그룹에 매각되어 현재 동부하이텍이 되었고 세계 1위였던 패키징 부문은 엠코 테크놀로지에 매각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IMF가 없었다면 아남이 현재 TSMC에 버금가는 회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엠코는 아남 반도체의 미국 판매법인이었습니다. 마치 필라코리아가 필라를 인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엠코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엠코는 5년간 무려 234.1%가 상승하였습니다. 대만의 ASE, TSMC보다 높은 상승입니다. 역시 주식시장은 나스닥입니다. 엠코는 지난 5년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전 고점인 60.05달러에 비하면 아직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비슷합니다. 인텔은 기술 개발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다가 AMD에게 CPU 시장을 내주고 다시 기술로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셋 업체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5셋 1위 업체인 SFA 반도체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의 매출은 매우 높은데 2022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을까요? 이전 밸류체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는 설계에 집중을 합니다. 설계에 집중하는 이유는 생산과 관련한 비용을 주더라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한 것입니다. 웨이퍼를 제작하는 파운드리는 생산에 집중합니다. 생산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유 공정보다는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즉, 5셋 업체는 파운드리가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팹리스나 파운드리처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의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파운드리 수주가 감소하면 바로 매출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5셋 업체는 낮은 영업이익률, 파운드리 매출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인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셋 업체가 아닌 패키징 업체의 순위를 모아서 확인해보면 웨이퍼를 생산하는 파운더리인 TSMC가 패키징 회사 순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위입니다. TSMC는 생산에 집중하고 패키징은 5셋 업체에 맡기는 줄 알았는데 왜 TSMC가 패키징을 할까요? TSMC가 모든 제품을 5셋 업체에 외주 주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은
TSMC가 만든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여 만들기 때문입니다. AI 서버에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A100, H100 제품들은 모두 TSMC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TSMC에서 제작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TSMC의 패키징 기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TSMC는 2012년 COWS라는 패키징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패키징이 단순히 회로를 잘라서 칩으로 만드는 과정에 불과했다면 신기술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패키징 기술을 통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온다면 마다할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3D 큐브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TSMC의 COWOS와 달리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더 나은 성능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이 잘 돼서 TSMC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기를 바랍니다. 투자 설명서에도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 공정 사업을 외주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매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패키징 기술은 집착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셋 업체들도 상위 8개 업체 정도의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험이 경고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직접 하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부 상위 오셋 업체들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패키징 테스터와 관련된 회사가 매우 많습니다. ALT는 국내 많은 업체들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ALT는 현재 선두권 업체들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은 업체입니다. SFA 반도체의 매출에 비하면 5.74%, 약 18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ALT는 현재 매출의 2%도 되지 않는 약 6억 원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투자로는 선두권 업체와 큰 차이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ALT는 패키지와 테스트 공정 중 웨이퍼 테스트만 주로 진행하는 테스트 전문 업체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산정을 위해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사인 LB세미콘, LB루셈, 두산테스나, 네페스아크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하여 평균 퍼 18.0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4분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수익을 산정하여 주당 평가가액은 27,146억 원입니다. 비교퍼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실제 수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기에 그리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 기업들은 ALT보다 훨씬 크고 점유율이 높은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로 두산 테스나를 제외하고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익성 지표도 매우 좋지 않은데 ALT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폭증한 상황입니다. ALT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28.58%입니다. 비교 업체 중 유일하게 매출이 성장한 두산 테스나의 영업이익률도 15.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팹리스로 영업이익률에 집중하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17.37%입니다. 테스트 업체인 ALT의 영업이익률이 28.58%나 되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ALT는 매우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그에 따라 조금만 매출이 늘어나도 수익성 지표가 크게 늘어나기는 합니다. ALT의 놀라운 매출 성장이 일시적이거나 경쟁 업체들보다 많은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ALT가 밝힌 영업 개선 이유는 삼성전자로 추정되는 A사로부터 웨이퍼 테스트 매출과 림컴 매출이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A사가 기존에 제공했던 파이널 테스트 장비를 ALT만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범용성 있게 사용하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받은 장비를 잘 활용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 링컵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2023년 1분기 링컴의 가동률은 86%로 거의 피크입니다. 설비를 증설하지 않는다면 늘어날 수 있는 매출은
거의 한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웨이퍼 테스트의 가동률은 매우 낮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후 공정 중 테스트, 주로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나마 고부가가치인 패키징 사업이 아닌 웨이퍼 테스트만 전담하기에 성장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링컴의 매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가동률이 86%로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선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매우 좋기에 해당 이익률이 지속된다면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는 7월 17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7월 18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일반 공모주로는 파로스 아이바이오, 버넥트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스펙 종목인 유안타 제14호 스펙, 실권주 청약이 확정된 옴니 시스템과 청약 일정이 같습니다. ALT의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매우 많은 종목이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기에 상장 일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버넥트는 7월 26일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7월 27일, ALT도 같은 7월 27일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안타 제14호 스펙도 7월 27일 상장이 예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LT는 파로스 아이바이오, 유안타 제14호 스펙과 함께 동시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시상장은 매우 큰 단점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16,700원에서 25,500원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통해 확정된 공모가는 밴드 상단 25,500원을 21.95% 초과한 2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서 1937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경쟁률 1835.71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ALT의 수요예측 경쟁률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요예측과 비교를 해보면 Y랩, 버넥트, BCNC보다 조금 더 높고 4x4, 가온칩스보다 조금 낮은 수요예측 경쟁률입니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예측 경쟁률만 놓고 비교해봐도 ALT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은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55%이고 상단이 0.39%, 중간에 한 개 기업인 0.06%가 있었습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에는 분포가 없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추가로 공개한 수요예측 분포에 따르면 25,000원 이상도 86.7%가 된다고 합니다. 공모가가 상향이 된 점은 아쉽지만 수요예측 분포가 그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요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15.64%, 수량 기준 16.07%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2.17%, 3개월이 가장 많은 10.08%, 3개월이 3.11%, 가장 짧은 15일이 0.71%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인 3개월, 6개월의 비율이 높습니다. ALT의 의무보유 확약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인 10.3%보다 높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유일 로보틱스보다 높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청담 글로벌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ALT의 수요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ALT는 경쟁률이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ALT처럼 좋은 수요예측을 기록한 종목 중 상장일 시초 가격이 공모가를 하회한 적은 없습니다. ALT의 수요예측 결과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청약 금액으로는 약 56억 원 규모입니다.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배정된 주식의 절반인 11만 2,500주가 균등 배정 주식수입니다. 최근 청약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균등 배정은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ALT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이나 은행 제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우대 등급의 청약 한도는 22,000주이고 2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2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ALT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2만 5천 원 기준 ALT의 상장 시가총액은 2,122억 원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약 298만 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매우 높은 45.65%이고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969억 원입니다. 의무 보유 가격이 없는 편이 아니기에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42.46%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약 90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LT의 의무 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 비율이 76.78%, 일반 청약자가 5.81%, 기관 투자자는 17.42%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4분의 3을 조금 넘는 76.78%인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약 744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 표기해놔서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 292만 주가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 약 298만 주와 비슷합니다. ALT의 소액주주가 많기에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찾아본 결과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없어 보였던 ALT는 이름만 같은 다른 회사였습니다. 다트에서도 ALT로 검색하면 무려 3개의 회사가 나옵니다. 이 중 이덕형 대표회사의 ALT가 이번에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비상장 플랫폼에서도 거래를 찾아봤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 옵션도 없습니다. 따라서 ALT의 소액주주분들은 일반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평단가를 계산해보면 액면 분할을 감안한 평단가는 6,000원과 8,500원입니다. 공모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ALT는 상장 직후 행사 가능한 전환사채가 47만 주가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8,500원이기에 무조건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으로 전환 시청이 만기일 전일까지인데 만기일 전일이 이번 달 전일인 7월 30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상장한 필에너지도 전환 사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바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전환 사채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등록되고 필에너지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필에너지의 경우를 참고할 때 상장일 빠르게 행사될 수밖에 없는 전환 사채가 있는 점이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ALT의 의무보유 확약 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 종목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ALT는 바이오 FDNC, 알맥보다 조금 더 많고 제이오 바이오노트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ALT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는 이번 공모에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는 비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ALT는 추가적으로 최대 주주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 이슈는 ALT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120억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청주 세무서장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최대 주주를 조세 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ALT는 이로 인해 불성실 가산세 2억 4,7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제품을 전량 폐기하면서 약 11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올해 말인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D사의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가 소재 불명인 상황입니다. 즉 2023년 12월 23일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만료되게 됩니다. 회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천병태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발건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유안타 제14호 스펙이 동시상장인 점, 상장의 유통물량이 많은 점, 공모가보다 단가 낮은 기존 주주가 많은 점, 상장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있는 점, 직접적인 리스크는 없다고 밝혔지만 과거에 과공 매출로 인한 120억 원 허위 세금 계산서 이력이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수혜측 결과가 좋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원드리 사업이 잘 된다면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인 점입니다. 신규 상장의 상한가 하한가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ALT는 공모가 25,000원이 기준가가 되고 상한가 400%는 10만원, 하한가 60%는 15,000원입니다. 상장일 공모주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묻지마 수혜 측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사와 주관사는 그에 따라 공모가를 높이는 식으로 각자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ALT는 수혜 측 결과는 좋지만 동시상장에 상장을 매각할 수 있는 단가 낮은 기존 주주가 너무 많은 점이 변수입니다. 균등 청약까지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비례 청약은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너무 높으면 패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